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율곡 2의 고산 구곡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고산 구곡가를 지은 이인은 1536년에 출생을 해서 1584년에 돌아가신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이고 호는 율곡입니다. 동호문답, 성악집요와 같은 책 등을 지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제시했고요. 이왕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이기 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고산 구곡가는 작가인 이이가 해주 고산의 석담에서 은거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고 이를 학문을 향한 정진과 연결시킨 10수의 연시조인데요. 1수는 서곡, 나머지 9수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자의 무의도가를 본받아서 지었지만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아닌 시조의 형식으로 창작을 했고요.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면서 이것을 학문의 즐거움에 빗대어 쓰고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과 학문에 대한 정진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단순히 자연 속에서 풍류를 노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강호가도의 문학은 아닙니다. 자연과 일체된 삶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시조의 형식 속에서 녹여냄으로써 다른 강호가도의 문학과는 구별이 됩니다. 고산 구곡가는 송나라 때 주자가 무의산의 구곡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것을 본받아서 고산의 구곡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는 전부 10수로 되어 있는데요. 1수는 서곡이 되는 서수입니다. 1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산 구곡담을 살람이 모르드니 주무복과하니 번님내 다 오신다. 어집어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고산의 구곡담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니 계곡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더니 풀을 베고 집 지을 터를 닦으니 번님들이 모두 오신다. 무의산을 상상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배우리라. 1수의 초장에 있는 고산은 공간적 배경으로 황해도 해주에 있는 산인데요. 주자의 무의 구곡담을 본받아서 고산 구곡가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9번 구비도는 골짜기인 고산 구곡담의 경관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산에 있는 석담의 뛰어난 경치를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학문 수양의 방법이나 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진리 탐구의 이상적 경지를 모른다라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은가하고 있는 고산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과 학문 수양을 하고 정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성리학자의 의지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장에 있는 주모복권은 풀을 베고 집을 지을 터를 닦다라는 뜻인데요. 작가는 만년의 은퇴해서 고산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집은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은병정사라고 할 수 있고요. 번님내는 학문의 뜻을 품고 모여드는 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장의 어집어는 감탄사인데요.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쓰이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종장에 있는 무의는 중국의 복건성에 있는 산으로 주자가 여기에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에 매진했던 주자의 삶을 개성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장에서 화자는
학주자하리라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데요. 주자를 공부하겠다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겠다는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에서는 고산 구곡가의 창작 동기를 밝히면서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를 보겠습니다. 일곡은 어디 메고 관암의 해 비촨다. 평무에 내 거드니 원근이 글림이 이루다.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벗온양 봐라 벗온양 보노라. 해석을 해보면요. 일곡은 어디인가 갓바위에 해가 비치는구나.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먼 곳과 가까운 곳이 그림과 같이 아름답구나. 소나무 숲 사이로 술톡을 놓고 벗이 온 것처럼 보노라. 이수부터는 본문인데요. 이수는 1곡, 3수는 2곡 이렇게 이어져서 10수는 9곡으로 끝납니다. 초장을 보면 1곡은 어디 메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관암에 해 비친다 라고 대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수부터 10수까지 같은 형식을 반복해서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수는 공간적 배경은 관암인데요. 갓 모양의 봉우리 이름이면서 경치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해가 비친다고 해서 시간적 배경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수의 제재가 되는 공간적 배경과 경치의 모습을 실제 지형의 이름과 맞춤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명과 경치를 더불어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중장을 보면 평무는 잡초가 우거진 들판이고 내는 안개입니다. 원근이 글림, 멀고 가까운 곳이 그림,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해서 안개가 거친 아침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 화자는 소나무 숲 사이에서 술통을 놓고 벗이 온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녹주는 좋은 술동이를 의미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는 풍류와 운치를 보여주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면서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의 중심 내용은 관암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삼수를 보겠습니다. 이 곡은 어디 메고 화암의 춤만 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에 보내노라. 살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해석을 해보면요. 이 곡은 어디인가 꽃이 떨어진 바위에 봄이 저물었도다.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들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 삼수의 초장을 보면 이 곡은 어디 메고 라고 화자가 질문을 하고 화암의 춤만 커다 라고 대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화암은 공간적 배경으로 지명이면서 꽃이 떨어진 바위로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만은 계절적 배경으로 늦은 봄을 나타내고요. 꽃이 바위에 떨어진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봄이 저물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장에서는 벽파, 즉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야외는 자연과 반대되는 의미의 시어입니다. 꽃은 화암의 아름다운 경치를 외부로 알리는 매개체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해서 도화원기의 도화처럼 이상량의 아름다움을 외부에 알리는 소재입니다. 화암의 선경과 같은 경치를 야외, 즉
외부에 있는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사람들이 승지를 모르니 꽃을 보내 알려주고 싶다라고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 만큼 화함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장에 쓰인 사람은 야외에 있는 사람으로 속세에 있으면서 학문 수양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지는요, 명승지의 준말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곳 또는 학문하기 좋은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지는 화자가 지향하는 도 높은 학문의 세계 또는 도의 경지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문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학자로서의 바람이 담겨 있고요. 육아의 여민동락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민동락은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인데요. 꽃을 흘려보내 세상 사람들에게 화함의 선경과 같은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함께 즐길 때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여민동락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학문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름다운 고산의 경치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서 고산에서 진행되는 학문 탐구의 대열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교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성리학자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삼수의 중심 내용은 화암의 아름다운 늦봄 경치입니다. 다음은 사수를 보겠습니다. 삼곡은 어디 메고 취병에 잎 퍼졌다. 녹수 산조는 하상기임하는 적에 반송이 수첨풍하니 여름경이 없애라.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인 듯 펼쳐져 있는 절벽에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다. 푸른 나무 위로 산새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며 노래를 부를 때 키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없구나. 사수인 삼곡의 초장을 보면 공간적 배경은 취병인데요. 취병은 푸른빛 병풍이라는 뜻으로 나무와 풀로 덮인 절벽을 말합니다. 그 절벽에 있는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장에 있는 녹음이 짙은 나무인 녹수는 여름날의 전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그 나무 위로 산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뒤적이고 있는 한가로운 여름날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장을 보면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가 맑은 바람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어서 여름의 경치가 없다. 즉 무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수의 중심 내용은 취병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입니다. 다음은 오수를 보겠는데요. 사곡은 어디 메고 송해의 해 넘거다. 담심 암염은 온갖 빛이 잠겨시해라.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개워하노라.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네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소나무가 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무리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으로 잠기었도다. 숲속의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또는 깨끗하니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초장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해가 넘어가는 황혼 무렵입니다. 일곡에서는 해가 비친다고 해서 아침이었는데
사국에서는 전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절벽 너머로 해가 지고 있는 낭만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장의 담심 암영은 무리에 비친 바위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못 속에 비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숲속에 있는 샘이 깊을수록 깨끗하니 흥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자연에 빠져있는 화자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수인 사곡에서는 송해의 황혼 무렵 경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수를 볼게요. 오곡은 어디 매고 은병이 보기 조히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이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올이라. 오곡은 어디인가? 눈에 띄지 않는 병풍이 보기가 좋구나. 물가에 지어놓은 정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끝이 없구나. 이런 가운데 학문을 연구하려니와 시를 읊으며 풍류도 즐기리라. 초장의 공간적 배경은 은병인데요. 은병은 눈에 띄지 않는 병풍처럼 둘러있는 절벽을 말합니다. 초장에는 조이라고 해서 여기에 풍경이 좋다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중장의 수변 정사는 물가에 지어놓은 집인데요. 작가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한 집으로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인 은병정사를 가리킵니다. 자연에 위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변 정사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곳이니까 학문에 정진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정사는 본래 불교의 절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한 집, 정신을 수양하는 곳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맑고 깨끗한 은병에서 강학과 영월 음풍을 하겠다고 화자는 말하는데요. 강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수양하겠다는 것이고 영월 음풍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읊으며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자연과 일체된 삶을 살려는 풍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학문에 대한 정진 의지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함께 드러납니다. 육수의 중심 내용은 수변 정사에서의 강학과 영월 음풍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으로 칠수를 보겠습니다. 육곡은 어디 매고 조엽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니와 더욱 즐기는 곳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얼기를 하노라. 해석을 해보면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있다.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황혼역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노라. 육곡의 공간적 배경은 조엽인데요. 조엽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화자는 물이 넓게 퍼져 고여있는 골짜기에서 낚시질을 하려고 합니다. 중장에서 나와 물고기 중에서 누가 더 즐기는가 라고 의문형 형식인 서리법을 사용해서 나와 물고기가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상황을 표현해서 자연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낚시질을 하려는 것이 물고기를 낚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장에서 화자는 황혼의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적 배경이 달이 떠 있는 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부터 황혼 무렵, 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정해되고 있습니다. 화자는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달빛과 화자는 하나가 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화자 물고기, 화자와 달빛이 하나가 되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물화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수의 중심 내용은 조협의 야경입니다. 다음으로 팔수를 보겠습니다. 칠곡은 어디 메고 풍암의 추색 교타.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잇고 있노라. 칠곡은 어디인가? 단풍이 물든 바위에 가을빛이 좋구나. 맑은 서리가 10개 두리우니 절벽이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마저 잊어노라. 칠곡의 초장을 보면 계절적 배경은 가을인데요. 풍암은 단풍으로 물든 바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풍에 물든 아름다운 바위를 보고 가을빛이 좋다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장에서는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맑은 서리가 10개 내리고 난 후에 절벽에 단풍이 들어서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인 청상을 통해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절벽이 금수, 은유법을 통해서 가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고 있는데요. 그만큼 속세의 일을 잊을 정도로 단풍 든 가을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수의 중심 내용은 단풍으로 덮인 풍암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입니다. 구수를 보겠습니다. 팔곡은 어디 메고 금탄에 달이 밝다. 옥진 금이로 수삼곡을 노는 말이 고조를 알리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팔곡은 어디인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듯 물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여울목에 달이 밝다. 훌륭한 검은고로 몇 곡을 연주하여 노니 운치 있는 옛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즐거워하노라. 팔곡의 공간적 배경은 금탄이고 시간적 배경은 달이 밝은 밤입니다. 금탄이라는 배경과 달밤이라는 배경이 너무 낭만적인데요. 거기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초장의 금탄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듯 흐르는 여울 또는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는 시냇가를 가리킵니다. 화자는 거기에서 아주 좋은 검은고로 몇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중장의 옥진금희에 쓰인 옥진은 옥으로 만든 기러기 발이라는 뜻이고 금희는 검은고 가얌 아쟁과 같은 악기에 줄을 고르는 기구인데 옥진금희는 훌륭한 검은고를 의미합니다. 달밤의 시냇가에서 검은고를 연주함으로써 자연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풍류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종장에서는 운치 있는 옛가락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수인 팔곡에서는 금탄에서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의 마지막 십수인 구곡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구곡은 어디 메고 문산의 세모 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쉬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물었도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구나.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초장을 보면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데요. 문산이라는 공간과 세모, 즉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라는 시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2곡에는 늦은 봄, 3곡에는 여름, 7곡의 가을, 9곡의 겨울이 제시되어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장의 문산은 지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문자가 그럴 문자이기 때문에 학문의 세계를 나타낸다고도 보아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중의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중장을 보면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있는 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기암괴석은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로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눈 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기암괴석은 눈 속에 묻혀 있는 문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학문 세계의 깊고 오묘한 즐거움을 의미해서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눈 속에 묻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깊고 오묘한 학문의 세계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종장에서 유인은 오지도 않고 눈 속에 아름다운 자연이 묻혀있는 줄도 모릅니다. 유인은 세상 사람 또는 학문에 힘쓰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입니다. 눈 속에 묻혀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학문의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10수인 구곡의 중심 내용은 문산의 눈 덮인 경치와 새 속의 경박함입니다. 고산 구곡가는 1곡에서 9곡까지 형식적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초장은 몇 곡은 어디매고로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고산의 특정 장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뭐의 뭐뭐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지명을 소개해서 초장은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은 초장에서 제시한 곳의 풍경을 구체화해서 명승지의 빼어남과 아름다움, 거기서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종장은 지은 이의 감상이나 그리고 평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1곡에는 관암의 해가 비친다고 해서 아침을, 4곡에는 황혼 무렵, 6곡은 황혼과 달이 있는 저녁, 8곡은 달 밝은 밤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에서 밤까지 하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데요. 2곡에는 늦은 봄, 3곡은 여름, 가을은 7곡, 9곡은 겨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산 구곡가의 주제는 고산의 아름다움 예찬과 학문을 수양하는 즐거움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1번, 고산의 아름다움과 강하게 즐거움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즉, 자연친화적 태도와 학문 수양의 의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작가는 유학자로서 삶의 지향성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자학을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요.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절제된 감정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각수의 제자가 되는 공간적 배경과 경치의 모습을 실제 지형의 이름과 맞춤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곡 2의 고산 구곡가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